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상치를 좀 웃돈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크게 밀리지는 않고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CPI 지수 3.4%로 예상치를 좀 소폭 상회하긴 했습니다. 반면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3.9%로 집계가 됐는데요. 물가가 치솟은 이후 처음으로 4%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점은 좀 유의미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에 대해서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장에서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어제 현지 시간으로 11일 이란이 오만만 해역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미국과 영국 정부가 예멘 후티 반군의 거점을 직접 공습했습니다. 공습 30분 만에 이라크 주재의 미 대사관에서 경보음이 울렸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지만 공습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제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심화되면서 오늘 우리 장에서는 관련주들이 크게 시세를 내고 있다라는 점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전반적인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0.15% 약보합 수준이고요. 2,53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부근에 크게 한번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몸을 높여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여기서 쌍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0.96%, 1%에 가까운 낙폭을 좀 보이고 있고요. 874선 지나갑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좀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함께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CPI 지수가 소폭 예상치를 좀 웃돌았습니다. 예. 그런데 크게 밀리지는 않고 좀 마무리를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하락 출발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CPI 지수의 어떤 기대보다 예상치보다는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목표가 2%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사실 약간 멀어진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역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확대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장 주말만 해서도 대만 선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냐 에 따라서 약간 요동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한 선거가 이제 대만만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올해 대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대선이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약간 대선이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변곡점들이 형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소 연초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도 확전 조짐이 조금 나타나주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고착화된 상태고 또 미국이 더 이상 어떤 대선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자국의 이익 때문에
지원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시나리오는 현재 휴전 협상이 뭐 될 수가 있겠지만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오히려 그 우크라이나가 약간의 패배 쪽으로 약간 기울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소 여러 가지 미묘한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올해에는 전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양상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대만 관련된 이슈가 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반등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현재 하락을 좀 했던 뭐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고점에서 보면은 오늘이 이제 9일째 좀 해당이 되고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론적으로는 61선까지 빠져야 되는데 41선에서 들어올릴 확률이 많고 또 2주 연속 하락한다면은 월요일 날이 이제 10일째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월요일은 반등에 좀 성공하는 부분이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주 연속 하락에서 하락의 어떤 정점들이 마감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연초부터 2주 연속 하락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쉬어가는 국면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 기술적 반등과 숨고르기 국면이 만약에 1월 달에 전개되게 되면은 이런 삼각 수렴형의 숨고르기 형태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저점 어떤 라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코스닥에서는 CS2024 이것 때문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좀 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종목별 순환매 CS2024에서 펼쳐지는 올해의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고요. 이젠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한번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미리 어떤 종목들 레포트에 담으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깊이 있게 1.03%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경인전자입니다. LG전자 사장이 CES2024에서 XR, MR 같은 가상현실 기기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 인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면서 오늘 경인전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흥하해운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과 관련한 예멘 내 표적에 공습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라고 강경하게 말했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로보스타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LG전자 사장이 로봇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LG전자가 인수한 로봇 제조업체 로보스타가 오늘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핫상한가 종목들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 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로보스타입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 로보스타입니다. LG라는 대기업이 또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뭐 매출이나 실적 부분은 좀 걱정이 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할 만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베스트 종목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다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 로보스타 부분들은 LG 부분에서 현재 가장 휴대폰을 접고 전장 쪽으로 확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장 분야하고 또 별도로 로봇 분야, 인공지능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대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같은 경우는 현재 엑사원이라는 인공지능도
서비스 개발을 언어 모델을 개발을 좀 하고 있죠.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이제 축이 있죠. 하나는 공장 자동화 산업 쪽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는 로보스타 쪽에 이제 대주주가 되면서 실질적 계열 회사와 마찬가지 좀 해당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분 투자를 계속해서 2대주주로 있으면서 실제 계열사는 아니지만은 현재 로보티즈 이런 쪽에 어떤 역량을 좀 키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CS2024에서는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호재가 좀 나와주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산업용, 제조용 로봇 관련된 각종 이쪽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있고 중소형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시장 1위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공장 자동화와 함께 부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GL 로봇 사업의 가장 중추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이 로보스타이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좀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4만 원짜리가 22,000원, 한 절반 정도 빠졌죠. 그래서 최고점에서 보면은 현재 49,000원, 5만 원 잡고 25,000원. 이 부분들도 거의 한 절반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좀 다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추세가 역전이 되는 경우는 하나의 이제 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이제 진바닥이라고 했을 때는 기술적 반등 한 절반 정도 들어올리고 들어올린 것에 대한 기간 조정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와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30 상한가네요. 이제 상한가 갔다가 약간 무너지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소폭 숨구르기 국면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숨구르기 국면이 진행이 되는 어떤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새로운 공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로보스타가 오늘의 이제 베스트 종목이 상한가 베스트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베스트 종목으로 로보스타 만나봤습니다. LG라는 대기업이 대주주로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좀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보고요. 오후장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도 두 가지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는 로보티즈입니다. 네, 로보티즈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비슷한 종목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LG전자가 로봇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혹은 M&A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LG전자가 로보티즈의 2대 주주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자, 로보티즈는 로보스타가 가지고 있지 않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자율주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실내 자율주행을 좀 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 집게임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실외 자율주행, 다시 말해서 뭐 택배라든가 음식 배달 뭐 이런 쪽에 편의점에서 어떤 주변에 이제 배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겜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실외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부분이 법안 통과 부분들도 규제 개혁이 계속해서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보티즈는 또 감속기 부분도 별도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플랫폼 부분들 각종 부품도 현재 생산할 수 있는 또 플랫폼 현재 포털을 약간 꿈꾸고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좋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2대 주주이기 때문에 M&A 대상 1순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보티즈가 공략을 시세가 한번 크게 낮지만은 크게 나진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 공략을 좀 하더라도 무리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차트로 보면은 저항선을 이제 돌파를 해주려는 흐름들이 있는데 역회된 숄더 형태가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다가 계속해서 바닥 다지고 있고 이걸 이제 돌파를 해주러 가는 어떤 첫 번째 길목에서 대량 거래가 좀 터졌던 그런 부분은 좀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오늘 고가가 20% 정도 되는데 지금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선에서는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우장 공략을 하시더라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세한 매매 타이밍은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또 로봇스타, 로보티즈 말고도 뉴로 메카나 다른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기주 종목 첫 번째 로보티즈였습니다. 일단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로보스타가 가지고 있지 않는 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실외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로보티즈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후장에서의 공략도 나쁘지 않은,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CU박스입니다. 네, 두 번째는 CU박스입니다. 이 종목 또한 오늘도 LG 모멘텀 함께 받아갑니다. LG CNS와 정부 세종청사 디지털 전환 요걸 같이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오후장에서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자 AI를 활용한 얼굴 인식, 다시 말해서 이제 화상 관련된 인공지능의 또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CU박스가 나름대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 그다음에 AI를 통한 화상, 영상 인식 관련된 기업으로서의 약간 국내의 다양한 레퍼런스를 좀 쌓고 있고요. 또 공항 검색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 얼굴 검색 또는 보안 관련된 부분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양한 산업적으로 약간 응용돼서 이제 파생이 돼서 나와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약간 높아질 수가 있는데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신규 상장된 이후로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8,000원짜리가 현재 절반 정도 빠지면 9,000원 정도 되겠죠. 9,000원이 이제 더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2단으로 하락을 하면은 거의 다 빠진 부분입니다. 이 하락의 진폭, 그다음에 이 하락의 진폭이 거의 이제 비슷한 비율로 떨어지죠. 그래서 진바닥 가능성이 많고요. 또 진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2달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부분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거의 한 삼각수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 7%까지 장중에 오전까지 올랐다가 갑자기 악재는 아닙니다만은 매물이 나와서 지금 소폭 마이너스가 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봉 3개, 음봉 3개. 지금 약간의 이제 탄생파동, 그러니까 3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만약에 이제 플러스가 나와준다면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갈 수 있고 기나긴 하락의 하락파동 끝자락 마치고 또 순환매로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CU박스 한번 오후장에 플러스로 반전되는 여부 한번 지켜보시고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은 CU박스였습니다. 일단은 바닥을 다지고 지금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 윗골이 좀 길게 그리면서 좀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1.18%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서 다시 한번 플러스로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마무리하고 또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워치나 이어웨어 등 이렇게 몸에 휴대를 할 수 있는 기기들을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휴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미래에는 이런 센서를 몸에 심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또 그런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전반적인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어떤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제 같은 경우는 현재 원격 진료를 주안적으로 좀 다뤘습니다. 주안적으로 다룬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원격 진료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전화상으로 모든 것을 상담해서 알아서 처리할 수는 없죠. 다만 여기서 진료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의 가장 핵심은 진단을 할 수 있는 기기가 존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진단할 수 있는 기기 부분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오늘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원격 진료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어러블 디바이스 부분들이 보면은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양한 기기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어떤 첨단 기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신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로 활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장의 성장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원격 진료와 함께 원격 진료를 구체로 구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디바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하죠. 원격 진료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 둘씩 살펴본다면은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오는 부분들의 핫 이슈는 AI 핀.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 옷깃이나 이런 데서 현재 AI 핀을 장착하고 마이크 장착하듯이 장착하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 AI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런 어떤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손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손에 펼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빔 프로젝트 방식도 적용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양하게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AI PC나 또는 스마트워치 또는 이번에 나올 현재 XR AR 글래스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국내 웨어러블 시장의 이제 디바이스 시장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어웨어 그다음에 스마트워치, 손목 밴드 하나 둘씩 시장이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에다가 이 신체 정보를 현재 할 수 있는 센서가 이제 탑재되면서 이게 원격 진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도 커지고 원격 진료도 커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웨어러블 의료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웨어러블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하나의 이제 신성장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도 이 기술적인 완성도, 시장 지배력을 굳히고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트렌드는 한번 살펴보면은 물론 이제 옛날 자료이지만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평가를 했을 때 첫 번째 트렌드는 휴대폰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트렌드는 스마트 시계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세 번째는 부착력, 의료 쪽 일체형 이런 쪽에 어떤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측을 좀 했고 마지막에는 아예 신체 이식하는 부분들까지 트렌드를 형성할 것이다 했는데 최근에 나온 부분 보면은 이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죠. 웨어러블 디바이스 형태는 로봇하고 결합이 돼서 웨어러블 로봇까지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생체 이식령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캡슐 내시경까지도 이걸 마시면은 내시경을 캡슐로 형태로 다 찍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것을 마시면은 뭐 약물 전달체 그런 것까지 다 전개가 좀 되고 있죠. 더 이제 첨단으로 가보면은 다음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이크로 로봇을 이용해서 차세대 약물 전달체 기술까지도 지금 발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로봇이 혈관을 아예 청소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암세포를 현재 잡는 역할까지 좀 해주는 그런 트렌드가 완벽하게 형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어떤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웨어러블 쪽의 어떤 트렌드 부분들이 신체에 부착하는 쪽 또는 옷에 부착하는 쪽의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웨어러블 어떤 디바이스 기기에다가 각종 센서, 온도 센서, 음향 센서, 뭐 이미지 센서, 심장 박동이나 맥박, 혈당 센서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혈액을 현재 그 진단하는 부분까지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부분까지 이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센서 기술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현재 원격 진료를 하느냐,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런 기기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휴대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현재 우리가 스마트워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현재 휴대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종류가 이렇게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신체에 부착하는 어떤 방식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종류의 방식에서 대한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좀 이따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이식력, 신체 이식하거나 아예 복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 지금 트렌드 세 가지 어떤 형태로 발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하나 둘씩 좀 알아보면은 자 처음에 부분에서는 원격 진단으로 심전도 방식 이쪽에 이제 위쪽의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터치패드 옆에 손을 이렇게 손하고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전도를 측정하는 어떤 기술까지도 발전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워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박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스마트워치 안쪽에 센서하고 피부하고 접촉이 되는 것들. 뭐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가 좀 되고 있죠. 맥박 이런 부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원격으로 진단할 수 있는 디지털 청진기 기계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돼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어떻게 병원이라든가 빅데이터로 활용되는 어떤 그런 방식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 진단의 도구로서 초음파 어떻게 보면 휴대용 초음파 어떤 부분이죠. 센서를 연결해서 초음파를 찍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 병원에 가야만 되는데 휴대폰하고 연결돼서 하는 그런 초음파까지도 발전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현재 수면 체크하는 반지, 오라링 이런 부분까지도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재 그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부분들은 폐활량 측정,
호흡 측정할 때 폐활량용 불화, 그다음에 음성으로 현재 모든 것을 이제 폐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 기계 이런 것까지 이제 발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귀에 무슨 이상이 있다 했을 때 직접 이제 이 이비인후과 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 기계가 연결이 돼서 귀를 이렇게 귀 안에를 촬영할 수 있는 기기까지도 발전이 되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 없고 그냥 그 데이터를 찍어서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까지 이제 발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홍채 망막 이상이 있을 때 스마트폰 카메라에 이제 부속을 달아서 직접 찍어서 이 데이터만 보내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까지도 발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진행이 될 확률이 많고 또 중요한 건 또 하나는 스마트폰과 연결이 돼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시장 중에서 이 당뇨병에 관련된 부분이 시장이 워낙 크고 매일 체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당뇨병 시장은 상당히 커질 수가 있고 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여기에 집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원격으로 피부암이 있으면 직접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은 아주 고선명 사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찍고 이걸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뭐 피부 트러블이나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걸 찍어주고 처방을 받고 피부암이나 피부 트러블 또는 뭐 여드름 또는 그 아토피 이런 부분들 찍어주고 처방을 원격으로 받는 그런 부분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어떤 부분들의 수혜주가 현재 잠시 후에 좀 현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휴대라는 단어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 시장은 계속해서 발전되고 또 커져 나갈 전망입니다. 오늘 원격 진단과 좀 관련해서 섞어서 좀 함께 살펴봤는데요. 심전도, 폐활량, 망막 촬영 등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모습입니다. 특히 또 매일 체크가 필요한 당뇨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종목으로 조금 더 수혜주들 함께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혜주들 동, 은, 금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매달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지난 종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AS 차원에서 1월 4일에 소개해드렸던 크라우드웍스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좀 살펴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GPT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좀 재료가 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힘을 더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클라우드웍스는 유일하게 데이터 라벨링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정도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공하는 현재 선별하는 작업들이 데이터 라벨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원천 기술 또는 인력 또 조직 이런 것들을 솔루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한 두 번째 부분들은 이런 솔루션 제일 먼저 좀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버티컬 플랫폼 전략을 통해서 여러 가지 AI 어떤 솔루션도 추가적으로 장착하면서 서비스하는 어떤 수직 계열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을 걸로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데이터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을 했을 때 금메달 종목으로 선정을 좀 한
기억이 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신규 상장 이후로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좀 나와줬던 그런 요소가 좀 되고 있고 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바닥을 계속해서 좀 다졌죠. 다져주다가 반등하다가 최근에 장이 안 좋아서 밀렸을 때 제가 이제 이때 언급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이제 반등이 이제 크게 진행이 됐던 그런 거고 이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는 이제 단기 고점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조정이 있더라 할지라도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적중을 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쪽에 이제 파생이 되는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산업에 이제 침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이런 제2의 클라우드웍스 좀 갖고 싶은 분들은 아래 노란 통 오시면은 많은 정보가 계속해서 방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월 4일에 소개해드렸던 크라우드웍스 다시 한번 봤습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6거래일 정도 지났고요. 50%의 수익률 벌써부터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조정이 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2의 후발주자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 미리 들어와 계시면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도 마무리해 보고요. 동메달 종목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드림텍입니다. 네, 3위 동메달은 드림텍 꼽아주셨습니다. 업계 최초로 이 스마트폰 지문 인식 센서를 공급해낸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이기 때문에 일단 매출처도 좀 안정적이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동메달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네. 자, 현재 바이오 쪽 진단, 원격 진단, 센서에 대한 기술까지도 확장이 좀 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스마트폰의 이제 이 하청, 다시 말해서 부품사를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IT 쪽에서 보시면은 각종 스마트 부품 PBA 모듈을 전문으로 생산해서 납품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실제 매출도 조 단위로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현재 영업이익이 굉장히 박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신성장 동력을 약간 꿈꾸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새롭게 진출한 것이 지문인식 센서 모듈입니다. 대부분 휴대폰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현재 지문을 등록해서 하게 되면은 비밀번호로 활용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업체 것이 좀 해당이 되고 또 이런 원리를 가지고 다양한 디바이스, 자동차나 다른 어떤 부분까지 확대를 좀 보안 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까지도 확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문인식 센서 모듈의 어떤 성장성도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에 이제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인 겁니다. 기존의 중환자실이라든가 병원에 입원해 보면은 이런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뭐 여기 심장, 좀 맥박 이런 데 전부 다 센서를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보고 있죠. 그 옆에다가 심전도, 체크 기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요거를 무선으로 하는 부분들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방식은 왼쪽 보시면 되겠죠.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오른쪽은 뭡니까? 약간 패치 형태로, 이제 파스 형태로 붙이기만 하면은 여기서 모든 데이터를 원격으로 받아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또는 병원에 가지 않다 할지라도 체크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 요거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가 있고 또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에 대한 다양한 어떤 제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심전도, 심박수, 호흡수, 체온, 산소 포화도 이런 다양한 기능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요거에 대한 성장성이 높아질 수가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유선 마우스를 사용하잖아요. 지금은 다 무선으로 다 교체가 되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휴대용 초음파 솔루션 부분이죠. 스마트폰하고 스마트폰 연결된 기기하고 찍어주면은 실제적으로 병원에 초음파
진단기, 초음파 어떤 그 부분을 찍지 않다 할지라도 충분히 좀 가능한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격 진료의 어떤 흐름에 가장 또 앞서가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드림텍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IT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총이 좀 높습니다. 8천억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 성장성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이제 보시면은 현재 한번 이 박스권이죠. 바닥 박스권, 쌍바닥을 돌파를 해주고 쌍봉을 보여주고 조정을 보였지만은 절반을 깨지 않고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정고점을 넘어가려고 좀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휴대폰의 어떤 부품 산업과 함께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살아날 것 같다 좀 생각이 돼서 드림텍 동메달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으로 지금 만나본 종목은 드림텍이었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다시 한번 봤을 때 전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는 중이다라고 언급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 플러스 신사업 모멘텀까지 함께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아이센스입니다. 네, 2위 은메달은 아이센스였습니다. 국내에서 1호로 연속 혈당 측정기 이 부분을 좀 허가를 받은 기업인데요. 최근 정부가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부분을 건강보험 적용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함께 좀 호재를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은메달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예. 아이센스는 혈당 측정기 전문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보시면은 당뇨병에 대한 혈당을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좀 있습니다. 자가 혈당 측정기. 그러니까 그때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은 그때마다 할 수 있는 방식, 자가 혈당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고 연속적으로 혈당을 24시간 자동적으로 측정해주는 측정 방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좀 있는데 두 가지 방식 다 좀 다릅니다. 자가 혈당 방식은 알다시피 손끝에다가 이제 피를 내서 모세혈 방식으로 현재 혈당을 측정하는 방식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연속 혈당 측정기 부분들은 신체에 이제 부착을 하지만은 혈액이 아닌 현재 세포 간액 여기를 추출을 해서 24시간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해야 되느냐? 언제 혈당 이상이 올지는 모르게 되는 거죠. 또 중증인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도가 심해질수록 연속 혈당 측정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해서 뭘 어떻게 하는데 측정해서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 주사를 자가 처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당뇨병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이게 너무 귀찮고 좀 힘든 작업이다. 매일 피를 하고 또 주사를 놔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죠. 고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또 시장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런 게 현실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기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동으로 하게 되면은 연속 혈당 측정기는 몸에 부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센서에 이미지를 보내면은 혈당이 부족하면은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사를 방식이 아닌 주사하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몸에 부착해서 자동적으로 인슐린을 펌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세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아이센스 개발에서 하는 것은 연속 혈당 측정기. 그러니까 왼쪽 도장을 찍는 방식대로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부착한다 해서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뭐 15일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부착하는 기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스탬프 찍듯이 찍으면은 이렇게 15일 가고 이런 것들을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출이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에 대한 어떤 기계 연속 혈당 측정기 방식의 기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아이센스를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아이센스 외에도 동은 아난탕이라는 어떤 종목군도 있죠. 근데 다만 현재 자동으로 현재 자기뿐만 아니라 그 현재 병원에서도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격 진료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센스는 차트는 이런 성장성이 높은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다가 현재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반등하다가 신고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은메달로 지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은메달 종목으로 아이센스 살펴봤습니다. 혈당 기기 중에서도 원격 진료가 좀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글로벌 성장 가능성 있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1위 금메달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네, 셀바스 헬스케어 금메달 종목입니다. 좀 잘 알려진 종목이긴 합니다. 어제 전해진 소식으로 보면 셀바스 AI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메디아나 이렇게 지분 인수가 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셀바스 헬스케어가 5.8%의 메디아나 지분을 좀 인수를 하게 됐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또 금메달로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예, 셀바스 헬스케어가 원격 진료를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진출한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현재 체지방 분석기, 현재 뭐 지방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 재는 기기가 있죠. 요새 유명한 인바디인데 인바디의 짝퉁은 아닌데 비슷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고 또 혈압 진단 이런데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성장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셀바스 헬스케어가 현재 인도네시아의 현재 원격 진료 업체 닥터 스페셜 리스크라는 업체하고 MOU를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진출한 건데 인도네시아는 알다시피 섬이 만 몇 개가 있죠. 그래서 지역 간의 또 불균형 부분들이 상당히 의료 불균형들이 강하기 때문에 원격 진료를 전격적으로 실시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실제 이제 병원하고도 이제 제휴를 해서 신로한 병원 또 글로벌 이제 지역의 그 나라에 또 많은 체인점을 가지고 있죠. 원격 진료 플랫폼을 완벽하게 구축을 좀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성장성이 좀 살아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셀바스 헬스케어는 현재 울트라사이트사와 현재 AI 심장 초음파를 실시간으로 원격으로 또는 휴대폰하고 연결된 기기를 찍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인트 벤처를 하면서 사업도 좀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셀바스 헬스케어는 인공지능 예측 솔루션 부분들하고 셀비 체크업이라는 현재 질병 예측 솔루션을 현재 구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종목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셀바스 현재 부분들은 한번 급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오랜 동안 행보를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가격 지지금 기간 조정이 되더라도 온바닥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박스권 이중 바닥을 보이고 횡보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튀어주는 시점들이 폴라리스처럼 나와준다면 관심 있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서 많은 부분들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시총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오늘 금메달 종목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살펴봤습니다. 특히 원격 진료와 함께 연관 지으면서 심전도, 폐활량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예시를 짚어주셨고요. 오늘은 미국과 영국의 공습에 해운주들이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로보스타고요. LG 모멘텀을 안고 있는 만큼 장중 흐름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